최근 저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 전문가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처럼 기술 역량이 중요한 직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히 하드 스킬셋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오는 곰대표의 핑거입니다. 저는 올해로 5년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었는데요. 주니어 레벨에서 이제는 미드 레벨이 된 제가 최근 하고 있는 커리어 고민과 자기개발의 결들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직무 역량과 회사에서 미드 레벨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처럼 기술 역량이 중요한 직무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히 하드 스킬셋을 갖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테크니컬 스킬이 중심이 되는 직무에서 일을 더 똑똑하게,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 전문가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건 없지만 조직에서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역량이 큰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세스 고딘의 린치핀,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조직 내의 영향력이 큰 사람을 작지만 강력한 단 하나의 부품, 린치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만의 하드스킬적인 무기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조직 내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결국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예로 든다면 한 조직 내에 여러 명의 PM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PM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PM이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전문성을 가진 PM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순히 하드 스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들고 갔을 때 그 문제를 폭넓은 시야로 보고 회사 내부의 상황이나 비즈니스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헤치면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커리어를 개발해가면서 분석 툴, 개발 언어, 공부한 지식을 늘려서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테크 사이드에서 일하기 위해서 하드 스킬은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그게 전부는 아니고 사실 그런 하드 스킬은 일정 수준의 시간만 투자하면 다 알아서 느는 거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기술적 측면과 함께 큰 시각에서 비즈니스 문제를 볼 줄 아는 힘, 나의 인사이트를 팀 내에 관철시키는 힘, 잠재적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제가 조직 내의 영향력을 넓히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노력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노력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기 위해 필수적인 하드 스킬을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노력 중 첫 번째는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의 비즈니스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오픈할 신규 서비스를 위한 개인화 추천 영역이 필요하다면 예전에 저는 그 태스크 자체에 집중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모델로 개발을 해야 할지, 오픈 일정은 언제이며 언제까지 대응해줘야 하는지를 고민하곤 했습니다. 물론 주니어 레벨까지는 주어진 일을 데드라인까지 완성도 높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4, 5년차 이상의 미드 레벨 그리고 시니어 레벨로 갔을 때에는 단순히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 이상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동일한 태스크를 받았다고 했을 때 최근에 저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회사가 왜 상반기에 그 신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는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서비스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우리 회사가 이런 전략을 택했는지,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고 그에 맞추어서 어떤 컨셉의 추천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는지, 개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사전에 작업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큰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연차가 될 텐데 지금부터 그 연습을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흐름을 파악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저는 다른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현재 회사가 나아가는 전체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독서를 했다면 최근에는 다른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기웃거리는 시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회사는 팀별로 관리하는 위키 페이지가 있는데요. 각 팀에서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옆 부서에는 어떤 태스크가 새롭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지 저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파악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의 목적과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지, 고객 반응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또 나의 팀에서 알아야 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회사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여러 팀들이 대응 작업을 해줘야 하다 보니까 조만간 이런 요청이 들어올 것 같다고 예상하거나 지금 만들고 있는 추천 시스템에도 추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실무자 관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맥락을 파악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 제가 하고 있는 세 번째 노력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퇴사한 이형이라는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직 퇴사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나아가야 할 커리어 방향성,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종종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과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대리는 의사결정권자를 위해 역량 범위를 파악해서 선택 가능한 옵션을 나열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면, 과장 레벨에서는 옵션 중에서도 특정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문제가 되는 이슈 사항과 함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무자 관점에서 기술적 대안을 두세 가지 정도 준비해서 각각의 장단점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와는 또 다른 C레벨의 의사결정 기준을 살펴볼 수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서 특정 모델로는 학습이 어려운 경우 대안책으로 데이터 전 처리를 변경해서 모델 학습은 늘어나지만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비슷한 데이터를 묶어서 빠른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제가 실무자의 시각으로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했음을 깨닫거나 우리 회사의 상황만 고려하고 전체 시장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미드 레벨에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놓아야 제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니어 레벨로 갔을 때 더 큰 시야로 문제의 영향 범위들을 파악하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시야를 기르기 위해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속한 업계나 도메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똥고미가 몇 주 전 PM에게 중요한 역량을 소개했던 영상에서 나왔던 비즈니스 어큐밋, 즉 비즈니스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신입 시절부터 회사 내 동료들이랑 주기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써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나 느낀 점을 주고받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도태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맞는 기획을 하기에 좋은 스터디 활동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큰 시선에서 뉴스레터, 책, 기사를 읽으며 시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정 회사가 사업 부문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흡수 합병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비즈니스 전략으로 인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최근에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IT 솔루션은 무엇인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통신사들은 왜 물류 사업에 빠지는 것이며, 배달 플랫폼들은 왜 이커머스와 콘텐츠 사업으로 확장하는 걸까? 구글은 챗GPT로 인해서 줄어든 검색 광고 매출을 어떻게 메우려 할까를 분석하는 것이죠. 서비스에만 집착했던 예전과 달리 좀 더 큰 단위의 산업과 비즈니스의 흐름을 보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계를 막론하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을까? 라는 고민과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시니어 레벨은 회사의 기술 부채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일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하거나 사람을 채용하거나 팀을 꾸리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제가 주니어 레벨에서 미드 레벨로 나아가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과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과 실제로 현업에서 노력하는 점들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한참 더 성장해야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연차에서 내가 커리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생각의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커리어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인사이트와 꿀팁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자기개발과 커리어에 대한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핑검이었습니다.